폐암은 20년 이상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폐암하면 자연스럽게 흡연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평생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로 보면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비흡연자입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폐암에 대해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강진영입니다.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다 같은 폐암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크기가 작은 세포를 가진 소세포 폐암과 좀 더 크기가 큰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런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 모양이 평평하게 생긴 경우를 편평상피세포암, 또 모양이 샘물 또는 점액을 분비하는 이러한 샘과 같이 생겼으면 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는 95%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요. 선암과 같은 경우는 기관과는 먼 쪽에서 발생하고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분한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암은 혈액으로 잘 전이하고 조기 진단이 늦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섭게 생각하죠. 폐암은 사실 다른 어떤 암보다 치료의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폐암 중에서는 지난 30년간 치료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암이 존재합니다. 소세포 폐암입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하면 크게 줄어들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암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항암 치료제를 하더라도 잘 반응하지 않고 빨리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 대기 중에 탈 때 나오는 연기에는 대개 한 40개 이상의 발암 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이 흡연자가 입에서 뱉는 연기에 비해서 니코틴이 3 내지 5배, 일산화탄소가 5배 정도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는 흡연자의 집에 하루를 머물면 담배 3개 피를 핀 것과 마찬가지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함께 사는 것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들은 암의 발견 시기가 늦기 때문에 완치율도 더 낮습니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폐암 사기였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가능한 한 연기를 들이실 때도 깊이 들이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사일 중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기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주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목이 자주 쉬고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 경우는 성대 조절 신경이 암에 의해서 침범됐을 때 성대가 마비되면서 목이 쉽니다. 또 기침할 때 가래나 혈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이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꼭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은 암 덩어리에 의해서 기관지가 일부 막혀졌을 때 숨이 쉬면서 나올 때 나는 저항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또 흉통, 두통, 요통, 어깨 결림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머리에 전이가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뼈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 결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목이 심하게 붓는다는 것은 암 덩어리가 머리나 또는 어깨에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면서 얼굴이나 목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속의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요. 식욕이 없으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구역질이나 구토 증세가 자주 있고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비뼈에 골절이 있다는 것은 암에 의해서 뼈가 녹기 때문에 골절이 생긴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몇갑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에 노출된 기간과 흡연 양을 곱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감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높아질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흡입하는 방식은 폐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원래 담배는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하기가 힘들었죠. 1854년부터 외국에서 대규모의 담배 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담배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고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공중보건성은 폐암과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담배 회사들은 표면적으로 흡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 목적으로 필터 담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흡연을 했던 분들은 금연을 하지 않고 순한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필터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필터를 거치게 되면 담배를 연소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개 피당의 연소가스 흡입량이 늘어나서 니코틴, 타, 벤조피렌 같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의 흡수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필터를 거치면서 유해가스의 분자가 잘게 나누어지고 미세해져서 폐나 기관지에 몸속 깊숙이 도달하게 돼서 선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폐 안에는 신경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맞닿을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신경섬유를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말기가 되도록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 54세에서부터 74세까지의 국민 중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가족 중에 폐암이 발병된 환자가 있는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폐암 검진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단비 중에 90%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니까 본인 부담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의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저설량 가슴 CT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CT 스캔에 비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도 엑스레이에서 찾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적은 크기의 암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설량 CT를 찍는 정기 검진으로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폐암이라고 해도 환자의 유전학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폐암의 종류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특성을 분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실제 임상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종류의 암 환자임에도 모두 똑같은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요. 한 예로 소설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으로 유명했던 소설가 최인호 씨가 침샘암으로 투병할 때 제가 진료를 맡았습니다. 우리 최인호 선생님도 이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손톱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새벽에 회진을 돌다 보니 글은 써야 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골무를 끼워서 하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람 개개인이 가진 유전자, 임상정보, 병리학정보,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태동되게 됩니다. 조직검사나 피검사 하나면 몇 시간 안에 그 환자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암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빠른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체의 변이를 모두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폐암 환자 치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 3명 중에 1명은 첫 번째 치료가 마지막 치료였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폐암 환자들이 암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첫 번째 치료를 받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몸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게 해주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환자에서는 과연 표적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할지,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게 좋을지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폐암으로 수술한 환자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기보다는 2기, 임기보다는 3기에서 5년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한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할 수 없게 만들까 하는 것이 보조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로서 어떤 치료가 가장 이 환자한테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어떤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 환자가 폐암이 생겼고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한 조직에서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을 하고 설사 폐암이 생기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